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속보 하나 보고 갈까요? 반도체 관련된 속보인데 대만의 TSMC 등 이 대만 반도체 업체들이 자동차용 반도체 가격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겁니다. 8시 12분 속보고요. 니온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은 가격 결정권이 자동차 업체, 그러니까 이 구매하는 바이어 입장이 아니라 파는 입장, 반도체를 파는 셀러의 입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가격 결정권이. 그러니까 값과 을이 뒤바뀌는 거죠. 뭐 이미 시장에서 많이 인지가 됐던 내용인데 앞서 김영민 매니저도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이 재료가 아마 삼성전자에도 주가에 영향을 좀 줄, 물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또 관련된 밸류체인 코스닥에도 영향을 줄 거고 코스닥은 또 두 부류잖아요. 장비 이런 업체들, 그리고 또 바이오 업체들, 제약 업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쪽이 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천스닥, 말이 좀 어렵죠. 천스닥? 네, 1000포인트 얘기하는 것 같고 이 코스닥을 미국의 나스닥은 13,000포인트니까 우리도 만스닥 이런 거 가야 되지만 뭐 언젠가는 또 올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은 양쪽을 다 들어올린다라는 전략을 보통 이제 바벨 전략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의 전략이 좀 어떨까. 그래서 코스피 쪽은 반도체 이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반도체 하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죠. 네. 네, 삼성전자가 좀 어렵다 그러면 우선주하고 괴리율도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를 한번 좀 선택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조금 개별주 중에서 한번 했던 기업이에요. 이 내용이 빼려고 하다가 어제 사실은 제가 이 원고를 못 써가지고 한 번 더 보시죠. 뭐 바이브 컴퍼니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이슈죠. AI가 단순히 그냥 지금은 많이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기사들이 조금 많이 나온 것 같고 이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도 인공지능이 다 첨부가 되겠죠. 그것은 이제 반도체 혁신을 밑바탕으로 해서 딛고 가는 겁니다. 사실 저 내용 제가 다시 안 읽게 왜 1월 달에 1월 11일인가 제가 한번 했던 그대로 내용이기 때문에 저걸 수정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좀 게을러졌어요, 저도. 그만큼 이제 번아웃 할 거 다 했는데 지금 더 또 새로운 걸 뭘 하려니 사실 에너지가 좀 달리고 그래서 눈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그냥 위치도 그렇고 뭐 언급했던 기업들 중에 오르지 않은 기업 찾다 보니까 좀 저런 거 있고 다만 개별주다 보니까 매매를 권고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가 업트론텍을 얘기했는데 때마침 또 이제 기사화돼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막 오르락내리락. 그러다 보니까 좀 적지 않게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자 정도, AI라고 하는 분야가 떠오를 수 있다. 이 정도. 네. 이거 지금 자막이 되게 자극적으로 나가네. 대세주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자, 삼성전자 우선주가 차라리 오늘 저는 이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라든지 이쪽은 아마 내일 이후라든지 주 후반 정도에는 제약바이오가 다시, 뭘 빠르면 오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붙여주세요. 제가 할 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창작의 고통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창작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뭔가 이제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김영민 매니저 조용히 웃고 있지만 매일같이 저분도 한단 말이죠. 네.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웃고는 있지만 속에 지금 다 문드러질 거예요. 자, 안 들리길 바랄 때 들리겠죠? 네, 들릴 다 겁니다. 듣고 있을 겁니다. 알았어요. 자, 네. 정태근 팀장의 생각을 좀 시장 전체를 그려보면서 붙여주시죠. 네. 일단은 시장이 양시장 모두 말씀해 주셨듯이 전고점 돌파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스닥에 말 그대로 0.8포인트 밖에 안 남은 0.7포인트 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올해 또 여전히 전기차가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인지 차량 반도체가 또 대세가 따라가는 양상인데 그렇다면은 전기차가 대세라면은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 코스피 쪽에서는
자동차 IT가 먼저 끌고 가게 되고 그 영향으로 해서 말씀하신 낙수 효과를 해서 코스닥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네. 코스닥이 안 오르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에 대비해서 그래도 코스닥이 조금은 그러니까 시장 높이는 거의 비슷하지만 종목들로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은 좀 덜 오른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네페스라든지 뭐 그리고 DBI 같은 종목도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네. 전 최근에 그 종목들 말고 조금 언급이 덜 된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있는데 코아시아라든지 뭐 AD칩스라든지 위드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그렇죠. 종목들도 분명히 시스템 반도체와 연관된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물론 코스피에도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코스닥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종목들이 단순히 반도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쪽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게 된다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채널을 돌리신 분들은 관련주에 가지고 바이브 컴퍼니에 삼성전자 우선주 붙여놓으니까 이게 뭔가 무슨- 좀 이상한데 네, 삼성전자 우선주가 앞쪽으로 와야 되고 바이브 컴퍼니는 그냥 사이드 메뉴 정도 이렇게 돼야 되나? 너무 개별주가 지금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네, 바이브 컴퍼니는 오늘 그냥 조금 살짝 빼주셔도 그러니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를 또 네. 리바이벌 하려니까 재방송 같아서 그렇고 좋은 회사고 주목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다만 개별주니까 바이브 컴퍼니는 그냥 내용 아까 보신 정도로만 하시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에다가 이제 조금 붙인다면은 네. 이런 내용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장 보면은 3,200포인트의 주역은 수급상 네. 뭐 외국인 IT였다.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네. 개인 투자자들은 또 차익 실현했다가 오늘 또 뭔가 있으면 또 살 테고 우리는 지금 공매도가 안 되잖아요. 엎치락뒤치락 하게 좀 네, 계속. 미국은 지금 공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제 또 반복적인 용어지만 그래서 변동성이 컸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 하는 헤지 펀드들은 공매도를 막 했는데 개인들이 막 확 올라가니까 이 헤지 펀드가 손실이 자꾸 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엎어버리는 없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쇼스피즈의 그러니까요. 광풍 뭐 이래가지고 확 올라가 버리는데. 하여튼 뭐 우리도 지금 뭐 네. 파는 게 무한정 팔 수는 없단 말이죠. 네, 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지금 주머니가 아주 홀쭉할 텐데. 그래서 지금 높이 때문에 사는 걸 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농간이 있다면은 올려버리면은 기관 투자자들도 수익률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벤치마킹 해야 되는 펀드들은 네.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네,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호구되는 거죠, 거기 또. 네. 그래서 아마 표현이. 공매도를 절실히 기다릴 거예요, 기관들은. 그렇지만 지금 또 그 분위기가 쉽지는 않은 거고. 네. 아유, 죄송해요. 너무 네.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아까 AI 이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벤츠 컨셉트카 아까 보니까 정말 매끈하게 잘 빠졌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벤츠의 컨셉카가 AVTR이라 가지고 아까 네, 자막이 맞아요. 나왔잖아요. 네. 아바타를 네. 이니셜을 따서 이번 CES에서 선보였는데 네. 미려한 디자인은 조차하고 굉장히 그 업투데이트한 미래지향적이잖아요. 네, 네. 그거 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사람과 기계가 이제 한 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시스템 그렇죠. 반도체라고 멀지않은 봐야 될 미래입니다. 거예요. 네. 반도체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로 넘어갈 건데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AI 쪽 같은 경우도 많이 보게 될 건데요. 저는 저기다가 일단 종목부터 먼저 얹을게요. 그 알체라라는 종목을 알체라. 저도 보고 있었는데. 그러세요? 예, 이게 지금 그 오버행 이슈 때문에 밀려 있는데 여기도 뒤에 보면은 네이버가 있잖아요. 그쵸. 그죠? 최근에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강한데 결국에는 알체라 얘기도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아니 그 뭐지? 이런 그 조금 강박관 이면서 남들이 안 하는 종목을 얘기하셨던 그런 좀 강박관 이면서 있다 보니까 뭔가 좀 개발한 듯한. 뭔가 좀 남들이 아니게 또 이게 새롭게 콜럼버스가 된 듯한. 그런 네. 느낌을 좀 가지려고 종목을 찾다 보니까 그렇죠. 최근에 상장했던 알차이라는 종목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이 회사는 지금 최대 주주가 스노우라는 회사고 네. 그 스노우 회사 또 최대 주주가 또 네이버예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얼굴 인식, 안면 네. 인식이죠. 네. 안면 인식이 아니라 안면 그 애플리케이션이 네.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라이더 스캐너와 좀 연관성이 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얼굴 스캐너는 AI 엔진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그 소위 말하는 AR 증강현실을 위한 3D 스티커를 현재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AI 관련 얘기들이 기존에는 뭐 로보로버라든지 로보스타라든지 기존 로봇 관련해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쪽을 조금 진짜 실적으로 AI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뭐 알체라는 종목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어쨌든 이제 자동차 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율주행을 보게 되면은
이제 레벨 5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자율주의? 예, 완전 자율주의 갈 수밖에 없는데 레벨 3까지는 예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인텔의 댄버튼 칩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레벨 4, 5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자비아 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비아 칩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현존하는 최고의 예, 사양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요새는 뭐 해외 쪽에 서학개미도 많으시니까 알체라는 종목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ARM 영국의 그 반도체 설계 회사죠. 이 회사였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애플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쪽엔 이쪽은 정말 애플이 독보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얘네들은 또 공개를 안 하잖아요. 비밀 꽁꽁 싸매고 비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학개미 쪽으로 보게 된다면 뭐 방금 말씀드린 엔비디아라든지 ARM이라든지 그리고 애플 쪽을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새롭게 뭐 한국 쪽 같은 경우는 대형주는 뭐 삼성전자 물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종목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알체라는 종목도 어쨌든 뭐 AI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새롭게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공감합니다. 동의하고 싶고 알체라 저도 언제쯤 한번 볼까 했는데 오늘 딱 마침 이심전심. 뭔가를 소통하는 건 아닙니다만. 또 우리 매니저님 무슨 종목 얘기할 때도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우리 김영민 매니저의 얘기도 들어보죠. 이렇게 또 부담을 줘야 돼요. 네, 김 매니저. 네. 다 듣고 계셨군요. 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되게 많은 주제들을 지금 던져주셨는데 일단은 시장 얘기 먼저 간단하게 조금 해드리면 오늘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낙수 효과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까 정태인 팀장도 비슷한 논리로 이제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정확하게 이제 좀 못 박아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실제로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 종목들이 훨씬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이제 삼성전자의 비중,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비중, 요 두 종목을 걷어내고 이제 지수를 딱 그려놓고 보면 확실하게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대비해서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계속 이제 코스피 지수가 워낙 좀 뜨겁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중소형주 종목들 좀 주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키워드 시간에서도 이제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의 주역 이런 얘기를 이제 해드리면서 오늘은 주인공이 좀 코스닥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아마 이제 1000포인트를 뚫게 되면서 뭐 IT 종목이라든지 오늘 이제 주제가 되고 있는 뭐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재미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오늘 주제를 모두 다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종목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삼성전자예요. 근데 우리 앵커께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또 어쨌든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종목들 쪽에서 어저께 뭐 LG전자가 또 로봇 쪽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 급등이 좀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고영이라는 종목을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고영이라는 회사가 반도체 쪽, 뭐 원래는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 로봇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인공지능 또 AI 연구소도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2016년부터 이제 상당히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최근에 특히나 이제 고영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워낙 좀 강하게 상승을 한번 했었다가 어제 오늘 뭐 이틀 동안에 뭐 주가 조정이 조금 진행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떤 거품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한 부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좀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12만 원 정도 아래 가격에서는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나 뭐 고영도 시가총액이 뭐 조 단위가 넘어가는 내용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형주 중에서는 뭐 제가 한 종목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조금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 시스템 반도체 쪽과 이제 가장 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고 우리 투자자분들께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이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 거 반도체 이제 공정 특히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제 공정을 설계하고 이걸 실제 공정에 이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파운드리와 관련된 이제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코아시아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코아시아라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뭐 시스템 반도체 또 인공지능 반도체, AI 반도체 쪽도 당연히 이제 앞으로 상당히 좀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어찌 보면 계속 이제 얘기가 반도체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도권을 이제 구매하는 고객이 아니라 공급하는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이제 계속 펼쳐질 거거든요.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파운드리를 이제 그 영위하는 기업들, 대만의 이제 주요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 차량용 반도체가 사실 단가도 좀 싸고 고부가 가치 품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건 비중을 많이 줄이고 그 대신에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반도체 쪽으로 생산량을 좀 늘렸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주요 고객사별로 품목별로도 할당을 해야 되고 제품별로도 이제 할당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 조율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코아시아라는 회사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회사도 이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노트북은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 양 두 분한테 이렇게 적어놨던 거를 그대로 저희가 이제 어떤 그 교류를 하지 않고 항상 방송을 한다는 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더 짜고 치는 거네 이렇게 하는데 전혀 전혀 아니라는 거. 하여튼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주제를 아침에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진짜 창자의 고통을 느끼면서 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주제를 제가 아침에 정하기 때문에 오해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머리 아파요. 아침 올 때마다.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하여튼 보는 시각은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래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떤 교감하는 부분도 있고 고용이라는 것도 이제 오를 때는 사실 급등할 때 왜 이렇게 급등하나 뭐 회사가 좋은 건 알지만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도 급락할 때는 딱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용도 저도 항상 보는 거 알체라 고용. 코아시아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코아시아는 아까 전에 하나 더 뭐 추가해 주시면. 김희매 지사님이 들은지 뭔지 코아시아 저도 이게 아까 얘기했어요. 세 개.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코아시아 근데 이거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를 보게 되면은 페미스하고 파운드리만 지금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DSP 디자인 쪽은 전혀 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특화된 회사가 지금 코아시아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 3분기부터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의 신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냉동 창고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마 매출 비중이 좀 시스템 반도체 작다 보니까 그쪽 얘기 많이 안 나오는데 이 회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마감에서는 이 종목 한번 추천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더 얹으면은 이제 AD 칩스. AD 칩스. 네, 반도체 IP 쪽 해가지고 이게 또 마찬가지 설계. 저거 IT 쪽으로 가는데 혹시 뭐 바이오나 이쪽은 없고요? 그건 나중에 뒤에 또 있나? 이렇게 준비하라고 갈까요, 그건? 네. 오케이. 그러면 IT만 여기 집중해서 네. 하나 더 얹으면은 AD 칩스. 네. 요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용 반도체 둘 다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이 회사가 MCP도 현재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MCP 네. 같은 경우에는 MCU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차 RS 프로세서 1세대 들어가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마 이 회사가 나중에 자동차용 그 시스템 반도체 얘기 나오게 되면은 AD 칩스도 마찬가지로 얘기 나올 것 같아요. MCU. 예.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는, 네. 그래서 지금 이슈에서 MCU 쪽으로 진화가 되고 있고 MCU에서 또 그 3세 쪽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렇게 생각하면 컴퓨터의 CPU 역할을 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는 AD 칩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AD 칩스까지. 좋아요. 약간 저가주긴 하군요. 네. 오케이. 근데 많이 안 오른 종목을 찾다 보니까 네. 이런 종목들이 눈에 볼 수밖에 뭐 없더라고요. 과거 같으면 오른 기업이 더 가고 주도주의 개념 네. 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은 막 패턴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막 빙빙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상당히 쉽지는 어렵다. 네. 그렇죠. 순환매도 너무 빨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오른 거는 잘못 물리면은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전문가들한테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쪽 제일 분석을 문제죠. 하시는 우리 김현 매니저 같은 경우, 네, 많이들 얘기해 주세요. 웃지 마시고. 네. 저는 이제 오늘 또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차량용 반도체 얘기까지 이제 꺼내주셔가지고 일단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뭐 오늘 다 털어버리면 또 내일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얘기는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실제로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어쨌든 뭐 코스닥 시장 지금 시장이 워낙 또 개인들의 이제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고 변동성이 계속 좀 확대된다라는 건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의 가장 좀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이 확실한 또 모멘텀이 있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실한 이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약간 변동성이 좀 생기더라도 잘 버텨나간다라고 하면 결국엔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언급드렸던 종목들도 뭐 다 그런 성격의 스타일의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뭐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잘 참고하시고 저는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 뭐 무조건 1000포인트는 넘어가겠죠. 다만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넘어가는지가 좀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동반해서 또 같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좀 기대를 좀 해보면서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벤트는 없나요? 네, 오늘 이벤트는 없습니다. 자, MBN골드 김명민 매니저 종목 키워드부터 일발장전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